번째는 함수입니다. 자, 함수는 크게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류, 세 번째는 합성함수, 네 번째는 역함수로 구별이 됩니다. 자, 함수의 뜻이 뭔지 제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종류가 네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는 1대1,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로 구별되는데 나누는 기준 또는 그림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처음에 어떤 값을 넣고 그 결과값을 다른 쪽에 또 넣고 또 그 결과값을 넣는 이렇게 퐁당퐁당 연결되는 방식들입니다.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x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온 y값을 다시 x 역할처럼 집어넣는 것들이 합성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선택된 값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역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는 자, 함수가 뭐지? 종류는 그리고 걔들 여러 개 있으면은 뭐라고 부르지? 반대로 푸는 건 뭘까? 이런 스토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정의인데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줄게요. 첫 번째는 보통은 x랑 y 이렇게 재료를 표시하겠죠. x가 1, 2, 3을 가지고요. a, b, c라는 y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선택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출발하는 함수 화살표가 두 개가 나가면 절대 안 돼요. 한 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1에서 AB로 화살표 두 개 나가는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XY 평면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하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몇 개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에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별 방법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함수의 종류들에 대해서 갈게요. 자, 첫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1대1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사람 한 명 한 명이 짝을 지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x값에 대한 y값을 구한다라고 할 때 자, 다른 x값에 대해서 y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필기를 하면은 일단 자리를 조금 옮기고 칠판을 끌고 오고 자, 1대1 함수는 일단 x1과 x2가 다른 숫자 두 개를 뽑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른 숫자 뽑았을 때 결과값, 즉 y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 두 개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공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별 방법이 있겠죠. 구별 방법은 화면이 좁네. 이쪽을 조금 줄이고 자, 구별 방법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나오면 됩니다. 위쪽에서 함수 구별하는 건 세로선이었죠. 지금 가로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1차 함수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세로선을 먼저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죠? 한 개씩 나오죠. 그러면 1차 함수, 함수가 붙었죠. 함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에서도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죠?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함수는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1대1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할게요. 자, 2차 함수 곡선이었죠. 그리고 1차 함수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로선을 그어 볼게요. 1차 함수 가로선하고 교점 몇 개 나오죠? 한 개 나와요.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2차 함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얘들은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한 개가 나오는 게 1대1 함수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대1 대응을 구별해 볼게요. 자, 1대1 대응은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같이 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1대1 대응은. 그래서 집합으로 생각하면 1대1 함수는 큰 그림이고요. 1대1 대응은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의 자체는 다른 x값에 대해서, 즉 x1, x2 두 개를 선택했을 때 y값도 달라야 된다. 이거는 1대1 함수랑 같은 조건이에요. 추가로 붙는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치역과 공역에서 정의역하고 구별이 돼야겠죠. 자, 정의역은 x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가 들어가겠죠.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그 다음에 공역은 y에 들어가는 값들이겠죠. 그리고 치역은 y 중에서 선택된 값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x와 y가 있을 때 x 쪽에 숫자들이 있고 얘들이 쭉쭉 화살표가 날아가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때 선택된 녀석들과 원래 있던 녀석들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란 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y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맞아서 선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는 녀석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구별을 할게요. 자, 보시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두 개를 구별할게요.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C가 C로 갔어요. 3C. 그러면 D가 남겠죠. 이렇게 하나가 남아버리면 1대1 함수가 되고요. D가 없이 모든 원소가 전부 다 화살표를 맞으면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는 항상 x값에 대해서 y값이 항상 같다라는 뜻으로 항등함수라고 해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서로 같다의 등자를 사용해서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항등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고 딱 한 개밖에 없어요. y는 x. x에 1 집어넣으면 y도 1 나오고 x에 5 집어넣으면 y도 5 나오겠죠. 이렇게 x, y 값이 항상 같은 것을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시는 y는 x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랑 항상 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상수함수. 자, 상수는 숫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에선 콘스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콘스탄트 때문에 보통 C라는 첫 글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상수가 누구니? 라고 하면 C,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상수는 X값에 무관하게 Y값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Y가 5라는 값이 있으면 5를 지나는 가로선이에요. 그러면 x가 1일 때도 5고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전부 다 5값을 가지죠. 즉 x값에 무관하게 상관없이 y값을 가지는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로는 y는 5, y는 7 이렇게 가로선으로 가는 것들을 전부 다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로선은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이 있겠죠. 4를 지나가는 세로선인데 이거는 보통 x는 4라고 표현할 텐데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세로선 끄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무한대로 나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도 아예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단 함수의 종류를 구별한 것들이에요. 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조금 할게요. 머릿속에 좀 넣읍시다. 자, 1대1 함수는 자, 1대1 함수는 1대1 대응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서로 짝이 지어져 있으면 1대1 대응, 1대1 함수 다 될 수 있어요. 단 구별 기준은 치역과 공역이 같냐 다르냐 이거고요. 그러면 이 같냐 다르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했을 때 y쪽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남는 게 있다면, 즉 선택된 것이 있다면 1대1이고요. 선택된 녀석이 없이 모든 원소가 화살을 맞으면 1대1 대응이 돼요. 자, 남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 남는 거 없이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화살표를 맞으면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 함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y는 x, xy가 항상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항등 함수는 i로도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i로도 표현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수 함수는 숫자로 나오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y는 1, y는 2, y는 3, y는 -5 이런 것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얘들은 이제 줄이고요. 자, 세 번째 합성함수로 갈게요. 자, 합성함수의 정의. 자, 합성함수가 뭐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함수가 있을 때 한 함수의 결과를 다른 함수에 대응시킨다,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 단계의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연결된 기차처럼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표현에 넣으시면 돼요. 그림에 넣으시면 되겠다. 그림 쪽 파트에. 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을 때 1, 2, 3, a, b, c 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로 넘어가는 규칙이 있겠죠. 이걸 보통 fx라고 이야기하겠죠. y에서 z로 넘어가는 거를 gy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넘어가는 규칙을 볼게요. 자, 1을 선택하면 b로 가요. 즉 f1은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b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그러면 g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따로따로 적지 않고 한꺼번에 적으려고 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f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g 함수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f라는 함수에 x를 넣어주고 그 결과를 g에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합성함수고요. 이거랑 같은 표현 방식은 g 해놓고 저는 보통 대괄호로 다시 써요. 대괄호, 소괄호, 뭐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x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일반 문제집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g에 fx라고 했는데 x가 우리가 처음에 1을 선택했었죠. 그러면 1을 넣어요. 그럼 f1은 누구랑 같다? b랑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g, b랑 같겠죠. 그럼 g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결과 나오는 걸 또 넣고 해서 표현되는 게 합성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표현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f 동글뱅이 g x라고 이야기하면 x를 g 함수에 넣고 그 결과를 f 함수에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괄호를 씌워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게 표현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fg, hx예요. 그러면 hx 결과 먼저 하고 g에 넣고요. 그 결과 다시 f에 넣는 이런 표현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x, y, z 이렇게 화살표 퐁당퐁당 넘어가는 그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성질에서는 합성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f에서 g,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g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g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f에 넣고요. 오른쪽 거는 f 거를 먼저 계산하고 g 함수에 넣어야 돼요. 이게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x가 있고 y가 있어요. 넘어가는 방식이 fx예요. 1, 2, 3이 있으면 a, b, c가 있겠죠. 1은 이렇게 다 쉬운 걸로 갈게요. 다 옆으로 화살표 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어요. 이번엔 이런 규칙으로 가요. 이거를 넘어가는 방식을 gx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왼쪽 부분 있죠? 자, f 동글뱅이 g, f 합성함수 g 또는 f 동글뱅이 g 이렇게 읽는데요. 자, 이때 x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g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g1은 얼마죠? c가 되겠죠? 그러면 fc로 바꾸겠죠? fc는 얼마죠?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는. 그 다음 이쪽에서 순서를 바꿔서 g 동글뱅이 f1이라고 할게요. 그럼 f1은요? a예요. 그러면 g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값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 굳이 여기를 abc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약간은 이해가 덜 될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f라고 할게요. x, y로 바꿔서. 그러면 fc라고 하면 누구로 가죠? 3으로 가죠. c에서 이쪽으로 간다면 3으로 가고 ga라는 녀석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3이 되겠죠? 같네. 잘못 만들었네요. 여기서는. 자, 쌤이 하고 싶은 말은 합성함수 한 것들이 일단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은 경우도 생겨요. 근데 아닌 경우가 생겨서 그래요. 아까 예시를 잘못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림에서 숫자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결합 법칙은 결합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 괄호를 만들어서 묶어주는 것들을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세 개의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 그리고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들은 앞에 거 두 개를 묶은 것과 뒤에 두 개를 묶은 것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F 계산하고 그 결과를 괄호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합성함수는 항상 뒤쪽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X 먼저 계산하고 G에 넣고 H에 넣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산 결과에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들로 나온다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F 동글뱅이 fx를 줄여서 f제곱 x라고 표현하고요. fx는 f 세제곱 x라고 해서 합성함수 한 개수만큼 지수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f105가 얼마예요? 라는 말들을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큰 것들은 대부분 다 순환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f1일 때랑 f2일 때랑 f3일 때 그리고 F4일 때 한 4개 정도만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반복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4개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4개마다 원상복귀가 계속 되니까 남는 거 2개 가지고 계산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남는 게 5개면 5개로 계산해 주고요. 지금은 100이니까 4로 나누면 딱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값 5 집어넣은 게 5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 갑니다. 자, 역함수는 반대로 푸는 것들이었는데요. 자,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조금 중요해요.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모든 x와 모든 y가 서로 짝을 지어야겠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x 중에 사용 안 한 게 있으면 안 돼요. y 중에도 사용한 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x가 1에서 5만 사용해 주세요. y가 1에서 8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구역만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끝점과 끝점이 있죠. 이 점을 연결한 어떤 함수가 나와야 돼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함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점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있는 x들을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항상 끝점과 끝점을 연결한 어떤 직선이나 곡선의 그래프들이 나와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여기에 실제 문제에서 해석되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은 y는 x의 대칭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역함수 그림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 자, 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게요. 나중에 배우는 함수인데 자, y는 x가 이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대칭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함수고 얘는 역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 그림 예시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이에요. 자, 수식은 방정식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것들인데요. 자, 방법은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정리하면 돼요. 자, xy 자리 바꾸라는 것은 여기 기호 하나가 바뀌었네요. 자, y는 fx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xy를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빼기 1을 기호 하나 붙여주세요. 하나 빠졌네요. 자,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거의 역함수로 구하면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역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예로 들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1차 함수가 있겠죠?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3이 있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자라고 하면 xy 자리를 바꿔서 적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바꿔서 적어주고 y는 꼴로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3을 넘겨주면 x-3은 2y겠죠? 다시 2로 나눠주면 2분의 x 빼기 2분의 3은 y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된 걸 원래 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xy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인버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보통 뒤집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인버스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읽을 땐 인버스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역함수는 자, 중복으로 표현하면 즉 역함수를 하고 역함수를 해요. 즉 원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풀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F랑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버스 그 기호가 두 개가 있으면 아 원래 거랑 똑같네, 신경 안 써도 되네, 둘 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항등함수가 돼요. 뭐냐면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같이 써버리면 항등함수가 돼요. 즉 처음 값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 F 합성함수에 F 인버스에 5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동시에 합성함수면 5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무시해도 돼요. 그냥 사라진다. 1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줄여서 보통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처럼 I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괄호에서 합성함수가 표현되는 경우 자, F 합성함수 G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돼요. X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생략한 거예요. 자, 이때 역함수가 안으로 분배 법칙되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G 인버스 F 인버스 X로 이렇게 적는 것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역함수는 반대로 푸는 거니까 순서도 다시 반대로 풀어줘야 되겠죠. 원래 푸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팁이 앞쪽에 만약에 5라는 상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5분의 1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통 문자 공식으로 하면 K라고 하겠죠. K 합성함수 하면은 K분의 1로 역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장 쉬운 1차 함수로 먼저 갈게요. y는 2x 플러스 4가 있다고 할 때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x는 2y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y 꼴로 정리하면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역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요. 항등함수부터 먼저 체크를 할게요. 자, F, G, 2를 넣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 두 개가 만나면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 되죠? 그리고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합성함수로 되면 사라지고 항등함수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상수가 아까 전에 뒤집어지는 게 있다고 했죠? 그거는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y는 x가 있으면 여기에서 y는 2x가 있다고 칠게요. y는 2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y는 x에 대칭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함수? 역함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xy 자리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는 2y, y는 2분의 1x죠. 자, 그러면은 역함수를 취하면 앞에 있는 2가 상수값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안쪽에 k라는 상수가 있을 때 역함수를 만나면 k분의 1로 뒤집어지는 걸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식에서는 k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수업이고요. 전체 정리 먼저 할게요. 자,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갑니다. 리마인드를 조금 하세요. 자, 함수입니다. 자, 함수가 뭐지? 세로선 그어서 교점 한 개 만나는 게 함수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류들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함수가 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대응은 작은 범위야. 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데 y에 있는 원소 중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시고, 항등함수는 그래프로는 y는 x, 그래프 요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x랑 y가 항상 같다라는 거. 그리고 상수함수는 가로로 그려지는 그래프야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합성함수는 함수 여러 개를 동시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동글뱅이 이걸로 합성함수를 표현을 하고 결과값 다시 넣고 결과값 다시 넣는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는 인버스 기호라는 걸로 표현했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에서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1대1 대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함수의 전제 조건 1대1 대응 반드시 체크를 한다라는 것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프에서 y는 x에 대칭하는 거. 두 번째는 y는 뭐 2x 플러스 3처럼 식이 나왔을 때 xy 자리 바꿔서 y는으로 정리하는 형태. 이 두 가지가 메인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인버스 기호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fx의 역함수는 f 인버스 x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버스 기호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f 인버스 5를 구해주세요, 걔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 묻는 걸 네모로 치세요. 그리고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얘가 사라지면. 그럼 f 네모는 5로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역함수는 xy 자리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버스 기호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x와 y 자리 바꿔서 해석을 해줄 것. 그럼 요거는 실제로 문제 풀 때 더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의 팁이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